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은 우리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이 그야말로 다 참 그 노고를 늘 경하에 마지 않고 치하에 마지 않는 그런 이 젊은 50대 지도자 아님이십니다. 지금 대구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전국에 이 각지를 또 돌아보시면서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6.11 국민의힘 당의 최고위원 경선에 직접 뛰어들어서 여러 자유우파 시민들의 엄청난 새바람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투표 결과는 정말로 어떤 모종 배후에 마피아 집단 비슷한 자들이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했다고 하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그저께 페이스북에 그 입장문도 발표하셨는데 이번 6.11 국민의힘 당의 이 경선 과정 어떻게 봐야 될지 또 본인이 당하신 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핵심적인 문제는 그, 이 검증 요구에 대해서 그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것을 어, 응해서 그, 밝히고 또 이렇게 자료 같은 것을 투명하게 제출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확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적인 선거가 4.15 부정선거에서 마찬가지로 검증 요구를 음모론으로 몰면서 그 온갖 검증 요구에 대해서 회피하고 증거를 차례차례 인멸하고 그리고 법정 기한을 어기고 그러면서 이제 6월 28일 최초로 1년 2개월도 지나서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단순 수개표에서 그간의 투쟁으로 하나가 붙은 것이 이제 QR코드를 검증하는 여기 붙은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그 순간까지도 선관위는 100장만 QR코드를 그 의미가 없죠. 100장만 하면 전수 QR코드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항을 하고 언론도 오보를 내고 고의는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당내의 선거도 마찬가지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주식회사 같은 데서도 자연스럽게 회계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선거를 하면 사후 감사를 하는 것을 선진국들은 다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기적인 사후 감사를 하는 곳에서조차도 미국 경우에 보면은 이번에 부정선거에 휘말리면서 큰 파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사후 감사조차 우리는 너무나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얼마나 부정이 일어나기가 쉽겠습니까? 제도적으로 큰 취약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의 필요성, 특히 전체가 모바일, 종이 증거가 남지 않는 선거에 대해서는 더더욱 철저한 검증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음모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준석 대표는 언론에다가 아직도 부정선거 자신이 음모론과 싸워서 자랑스럽다고 참 인터뷰를 하고 있던데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가 된 마당에 제가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검증 요구를 다시 음모론으로 볼 것인지 두고 볼 일입니다. 어제부로 공식적인 요구서가 당에 들어갔는데요. 접수됐는데 만일 이걸 음모론으로 몬다면은 저는
당연히 합리적인 토론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고요. 하태경 의원도 옛날부터 그 입장에 같이 쌍으로 동조했었는데 지금 또 대선 후보로 나왔다면서 더욱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장 기초적인 자기 당에서 이루어진 당내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 회복이라는 아주 정치의 젊은 그리고 기본적인 과제, 건전한 과제를 회피한다면 그들의 혁신이라든지 쇄신이라든지 젊은 정치라는 것이 다 허구적인 구호일 것으로 생각되고 그들이 진행하는 경선에 여러 유력 주자들을 그냥 단순히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불투명한 그러한 과정에 또다시 여러 가지 무리스러움과 조작이 횡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정말로 그 중대한 지금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만일 이번 6.11 대표 경선,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이런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또 그 통계적인 증거가 나와 있는 이것을 제대로 조사하고 해명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도 믿을 수 없고 그것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사기 행위가 될 것이고 이러한 일을 하는 정당은 과연 야당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결론까지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도 변호사님 그리고 이번 경선 과정의 조사를 요구하는 요구서가 당에 정식으로 제출됐습니까? 내용 증명으로 발송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접수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아주 중요한 그런 지금 요구서가 접수됐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국민의힘의 이준석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그 합법적인 적극적인 조처가 없다고 한다면은 야당으로서의 모든 정당성도 상실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요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소위 자신들은 역선택을 방지한다고 하면서 이게 여론조사를 할 때 자기가 국민의힘 지지자냐 무당층이냐를 파악하고 조사를 했다고 이제 당선관위는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느냐는 한계가 많겠죠. 지금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적으로 양당 선거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대답을 교묘하게 하기 어렵지만 지금 뻔히 국민의힘 선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도적인 답을 하고 투표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실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과 이후가 여론조사 기법에서 큰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4.15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같은 당내 선거에서 여론조사의 풀 자체가 공정하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뽑힌 전화번호 같지만 사실은 발달된 빅데이터 기술로 그 번호의 숨은 성향을 빅브라더 같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뽑혀지는 샘플은 이미 결정된 것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들을 우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한 오늘날 전화 여론조사 기법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엄청나게 검증하지 않으면 짠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농락당하기 쉬운 구도인데 명분상 공직자 선출이라고 해서 이제 당 대표는 그나마 당원들 비율이 높아야 된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공직자 선출이라고 해서 대통령 후보는 5대5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런 사람이 합의가 안 되면 기존에 정해진 대로 5대5로 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를 벌써 내심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빅데이터로 오염된 50%의 여론조사, 그건 어떻게 보면 마음먹은 대로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화 여론조사가 심각히 그 공정성이 위태롭다는 것이 정확히 지적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막연한 의문 제기로 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당내 선거에서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모바일 투표, ARS, 여론조사 각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여론조사 부분이고 그다음 모바일 투표 종이 증거가 하나도 남지 않고 거기에 로그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참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제출되지 않고 있다. ARS가 나경원 후보가 제일 높았는데 아마도 ARS에 녹음 기록이 남아 있다면 조작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ARS였기 때문에 그 부분과 차이가 나지 않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런 부분이 다 적극 해명되고 검증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중대한 문제들이 오늘 우리 도 변호사님 특히 직접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체험하신 야바우 선거를 체험하시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표본을 어떤 기준에서 선출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모바일 투표나 ARS 투표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아까 말씀하는 대로 로그를 시켜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투표를 하게 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더구나 그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날 누굽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상임위원 그리고 그 사무총장이라는 자들 전부가 이것이 이 좌파 이념 노선에 입각해가지고 임명된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제1야당이라는 자들이 거기다가 그 투표 시스템에다가 의뢰했다는 자체가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바일 투표라든가 국민 경선이란 이 제도자 하는 말씀들을 오늘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앞으로 이 국민의힘 당이 과연 어떻게 할지 우리는 두고 봐야 되겠고 우리 이상로 대표님 지금 이 국민의힘 당이 과연 이 야당으로 이런 짓거리를 하는 당을 그리고 또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이상로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태우 최고위원님 마지막으로 이 국민의힘 당에 대해서 우리 다수 자유우파 국민들은 국민의힘 당은 일단 국민의 자유민을 대표하는 야당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이준석 같은 이런 불투명한 정치불명의 이런 자들이 정치불명의 선거 제도를 통해서 대표가 됐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한 말씀 코멘트를 하시고 오늘의 대화를 끝내고는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당내에는 크게 두 종류,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세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라고 했을 때, 한편에는 하태경 의원과 같은 사람이 있고, 한편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과 저는 사실은 한 울타리 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대한민국 정통성, 우리 헌법 가치 이념을 내화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저가 대변하는 흐름을 너무나 불편해해서 기회만 되면 저 같은 사람을 극우라고 매도하고 기회만 되면 저 같은 사람을 음모론자로 매도하고 그래서 나가라고 합니다. 저도 하태경 의원 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당신은 헌법 가치를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웬 말이냐. 당신이 낀 대통령 선거 레이스는 상상할 수 없다. 사퇴하라. 그렇게 저는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구주사파. 그런데 보수를 표방해서 사람들을 몹시 혼란스럽게 하는 그리고 트렌드는 굉장히 잘 맞추어서 이준석 같은 사람과 연합해서 청년층의 환심을 사는 듯이 그리고 시대의 어젠다를 또 이렇게 선점하는 듯이 해서 사실은 국가를 허물어뜨리는 가장 위험하고 주된 국가 혼란 세력입니다.
탄핵도 사실 이들이 밑에서 주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다 먹겠다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와서 그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살 길은 하태경 같은 자와 결별하는 것이고 그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을 끊어내는 것과 역방향으로 갈수록 국민의힘도 죽고 나라도 죽는 것이고 그들을 끊어내고 그들을 물리치고 가는 방향이 당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애석한 일입니다만은 가장 강고하게 사령부가 형성돼야 될 이 자유우파가 이 국민의힘당이라고 하는 이런 병든 야당을 지금 이 속에 이 자유민들이 취할 수밖에 없는 이 처량한 신세가 됐다 생각이 들 때 새로운 그런 지도자, 새로운 정당, 새로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같으신 분들이 총단결해서 나라를 구하는 이러한 그 용언의 불길, 횃불이 나와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